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9분 지나고 있고요. 실시간 들어오고 있는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들어와 있을까요? 자, 사과 말랭이인가요? 사과 말랭이님께서 저희 엄마께서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고혈압 환자가 해조류 먹어도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떨까요, 원 교수님? 네, 그 해조류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설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조류 자체가 신장 내 사구체 손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혈압을 낮추는 혈압 강화제와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드시는 것은 고혈압 환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식품이니까 약으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 받으시면서 보조적으로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 질문 또 어떤 게 들어와 있을까요? 꼬마로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30분에 10분 전에 주셨네요. 매생이국에 파, 마늘 넣지 말라고 들었는데 요즘 요리사분들은 넣으라고 하시네요. 어느 것이 맞는지요? 라고. 네. 그러니까 미역국에는 파, 마늘 안 넣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미끈미끈해서 파하고 뭐 미역 같은 이제 성분들은 잘 안 맞는 데서 안 넣으시긴 하시는데요. 마늘만 안 쓰시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 넣으시는 거는 오히려 풍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춰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예, 내 입맛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제철 맞은 해조류 세 번째 주자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열량 낮은 장 지킴이에요. 꼬시래기. 꼬시래기. 이름이 좀 약간 꼬실꼬실하네요. 네, 그렇죠. 파마머리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 사투리로는 뭐 꼬시렉이라고도 하고요. 경상도 쪽에서는 뭐 망두기 이렇게라도 부른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그 부근의 분들은 그렇게 부르고 아마 드셨나 봅니다. 근데 요즘 그 먹는 건데 뭐 바다의 뭐 국수, 바다의 냉면 그리고 깊은 곳을 채취하기 때문에 금초 여러 가지 그 별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거는 약간 좀 그 햇빛을 많이 받은 꼬시래기가 되겠는데요. 네. 햇빛을 좀 덜 받고 연한 것은 굉장히 투명하고 붉은색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꺼운 것을 삶게 되면 저렇게 갈색이 나니까요. 그거 고르실 때 좀 연하고 붉은색 나는 거 홍조류 꼬시래기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타민, 미네랄 풍부하고 한천이라고 하는 그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그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에 콜레스테롤 끼는 것을 그 막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진짜 장 건강 지킴이로는 제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꼬시래기가 약간 낯선 만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바로 알아볼게요. 30초간 데쳐서 식감 살리고 부침이나 볶음을 추천하신다고요. 네. 그 꼬시래기는 보통 이제 채취할 때는 그냥 김이나 마찬가지로 그냥 채취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유통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오염의 문제라든가 보관상의 문제 때문에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아마 사실 때는 그 꼬시래기에 소금 달라붙은 형태로 많이 보실 거예요. 허옇게.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그 소금은 다 제거하시고요. 끓는 물이나 흐르는 물에 좀 잠깐 담가 두셨다가 그 짠기를 좀 빼고서 하시면 좋겠고 안에 있는 항산화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기름에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은 소화흡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초무침이라든가 이런 거로 좀 활용해 보시면 흡수율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꼬시래기와 뭐 기름 같은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궁합 좋은 식품으로. 요거 이제 어떻게 요리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름에 볶아서 드시거나 뭐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국수 같은 면 종류 드시고 맞아요.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요. 국수 대신으로 활용하시고요. 실제로 저도 여름에는 이렇게 국수처럼 꼬시래기 그거 이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초장 만들어서 뭐 무쳐서 드시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가끔 약간 특유의 비린내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할 때 보면 소금에 버무려서 이렇게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맛은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그냥 맹물에 담가 놓으시는 것보다는 우유나 쌀뜨 물에 담가 주시면은 비린내 제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해조류별 영양과 맞춤 섭취법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합이 맞는 식재료와 함께하면 그 영양을 200%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그 방법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알아두면 약이 되는 해조류 궁합 요리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매생이 돼지고기 완자. 청양고추와 대파, 마늘, 소금, 돼지고기, 후추, 매생이를 넣고 함께 섞는데요. 반죽을 할 때는 찹쌀가루로 반죽 농도를 조절하며 치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입 크기로 반죽한 완자를 식용유 두른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한 매생이 돼지고기 완자 완성! 다음은 꼬시래기 오징어 국수입니다.
꼬시래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30초 정도, 꼬시래기가 초록빛이 돌 정도만 짧게 데치고 찬물에 헹굽니다. 꼬시래기 궁합식품은 오징어인데요.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사선으로 칼집을 낸 후 한 입 크기로 썰어 삶습니다. 양념장을 만들 땐 당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신 매실청이나 올리고당을 넣으면 다이어트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꼬시래기와 오징어를 양념장에 버무리는데요. 오징어는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으로 알려졌는데요. 꼬시래기 또한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많고 저칼로리라서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특히 꼬시래기는 바다의 국수라고 불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에요. 맛있는 다이어트 식품 꼬시래기 오징어 국수 완성.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되는 파래 두부 무침도 만들어 볼까요? 우선 두부는 끓는 물에 한번 데친 후 으깨고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두부는 파래의 효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요. 이렇게 으깬 두부에 파래, 다진 마늘, 소금, 참기름 등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준 후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파래 두부 무침 완성. 궁합 맞는 다양한 해조류 요리로 맛과 건강 동시에 잡아보세요. 앞서 이제 꼬시래기 초고추장 무침 말씀으로만 들었을 땐 조금 아쉬웠는데 쫄깃한 오징어가 들어가니까 식감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들 활용해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바다의 칼슘, 철분 왕입니다. 톳이에요, 톳. 신 교수님. 네, 그 일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니네는 톳을 얼마나 좋아하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김치 좋아하는 것보다도 좀 더 좋아할 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로운 상식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만큼 오랫동안 예전부터 먹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밥할 때 반찬할 때 다 넣는데요. 철분이 무척 많아가지고 그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시금치의 한 4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이제 빈혈 걱정되시는 분들은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칼슘 함량도 높아서 치아 건강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에도 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혈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칼륨하고 이제 알긴산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그 나트륨 배출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고요. 알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 증강 이런 거에도 무척 도움이 되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오드 함량이 좀 높아서 몸에 이제 요오드 함량이 낮은 분들한테는 무척 유익한 식품인데요. 이제 요오드 함량이 높거나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주의하셔서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오드가 좀 높은 해조류 중에 하나니까요. 네. 뭐든지 이제 적정량 드시는 거를 강조해 주셨고요. 그럼요. 특히나 이 톳을 더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권 교수님.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지만 모든 음식이 좋다고 한 가지만 많이 드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톳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금치의 4배에 해당하는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칼륨 양이 높아서 체내에서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함량이 우유의 한 15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갱년기에 골다공증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변비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미세먼지 안에는 납이나 니켈, 카드뮴 이런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데 톳의 알긴산이 이 중금속과 협작하여 체외로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톳에 뭐 무기 비소라 그러든가 뭐 비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권 교수님? 네. 비소에는 유기비소와 무기비소가 있는데 무기비소는 체내에 들어와서 유해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톳에는 무기비소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서 드시거나 건조한 톳의 경우에는 30분 이상 물에 충분히 불려서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톳은 충분히 불리고 익혀서 드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하에서 이렇게 또 활용하시면 좋아요. 톳밥.
혹은 살짝 데쳐서 조리를 하신다. 말려서 가루로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신 교수님. 네. 그 시중에 나가보시면 톳은 크게 두 가지를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톳을 잘게 잘라가지고 말려놓은 게 비닐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루처럼 돼 있거든요. 약간 플레이크 모양으로. 이런 거는 이제 밥 지으실 때 활용하시면 무척 좋고요. 생톳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살짝 데치거나 뭐 무침이나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하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 톳이라는 게 그 세포 벽이 좀 두껍기 때문에요. 세포 벽을 좀 깨트리면 소화 흡수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데치면 비소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도 올라가니까요. 그 생톳은 데침 요리로 활용하시고 마른 톳은 밥이라든가 우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먹는 거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제 그 잘라진 톳은요 워낙 수분 함량이 없기 때문에 이하고 이 사이에 껴서 이걸 세게 씹게 되면 굉장히 이를 다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 분들은 충분히 좀 불려서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